다음은 이제 빈곤법 시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곤법에 대해서는 그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푸어 영어의 푸어로인데 이것을 구인법이라고도 많이 번역한다. 그래서 근데 저는 빈곤법이라고 번역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인법하고 빈곤법은 같은 것이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곤법 제정 이전의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생략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영국에서 1년에 그 빈곤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가가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국에서 좀 있으면 배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빈곤법이 제정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빈곤법이 쭉 진전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빈곤법의 신천인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법이 쭉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영국 얘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면이 없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의 그 이름하고 그리고 법의 그 중요한 특징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시면 연도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를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 문제에 이 법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그 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 또 어느 그 다른 교재의 경우에는 이 빈곤법 각각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법하고 이 법의 중요한 특징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인데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여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엘리자베스 빈곤법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은 거의 300년 동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근대적 의미의 그 사회복지 정책이 출발한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곤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자 살았고 굉장히 영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여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빈곤법의 경우에는 이 빈곤층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할 수 있는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그 이제 노역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노역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워크하우스입니다. 워크하우스. 그래서 그대로 보면은 일하는 집 그런 식의 의미인데 이걸 갖다 노역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제 노역원이라는 그런 시설이죠. 요새로 말하면 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일을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빈곤층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빈곤층은 예를 들면 그 장애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당연히 이제 가정에 머무르고 일부 이제 원예 구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원예 구호라는 것은 시설 밖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내 원내 구라고 그러고 시설 밖에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원외 구라고 합니다. 원외.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즉 아동의 경우에는 미래 노동력으로 인식됐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부양가족, 보살펴야 할 가족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에서는 빈곤층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빈곤층, 일할 수 없는 빈곤층,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빈곤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빈곤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빈민층을 도와주는 것을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법이 바로 정주법입니다. 이 정주법은 이 영어로 세틀먼트입니다. 이 정주란 것이 영어로 그 세틀먼트 쓰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세틀먼트인데 이제 이것이 SETTLEMNT입니다. SETTLEMNT인데 이게 정주란 것이 정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착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보면 인보관이 있습니다. 인보관이라고 인보관인데 이 인보관 할 때 이 인보관이 영어로 세틀먼트입니다. 즉 정착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법은 정착하게 하는 법입니다. 정착하게 하는 법.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자꾸 이제 자꾸 사람 수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몰리게 됩니다. 도시에 몰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이제 영국은 교구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거 이제 행정 단위입니다. 이 교구가 원래 이제 그 페리시라 해가지고 우리 뭐 천주교 교구란 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구란 게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제 종교의 그 근간 이렇게 단위인데 이게 이제 행정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제 빈곤층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구가 이제 A라는 교구가 있고 B라는 교구가 있으면 좀 빈곤층한테 잘해주는 그런 이제 격으로 이제 그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빈곤층한테 잘해주는 격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빈곤층이 몰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대전이니까 대전에 이제 구가 지금 5개가 있는데 A구가 있고 B구가 있고 C구가 있고 이제 쭉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B구가 보니까 B라는 구가 보니까 굉장히 빈곤층한테 후하게 잘해줍니다. 후하게 잘해주니까 이 A구나 C구에 있던 이런 빈곤층들이 전부 다 B구로 이제 몰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지역 어디 뭐 부산이나 뭐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는 빈곤층까지도 B구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구에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아무래도 싫어하겠죠. 빈곤층에 몰리면은 빈곤층한테 이제 빈곤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비구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비구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제정했냐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이런 데 몰리지 말고 니네가 원래 살던 데 니네가 원래 연구가 있던 데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정주법입니다. 정주법이니까 니네들이 원래 연구가 있던 데 좀 짱받고 살아라. 어디죠? 다른 데가 이렇게 다른 뭐 구가 이런 데가 그 빈곤층한테 잘해준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를 말고 니네가 현재 살던 데 니네가 연구가 있던 데 가서 짱받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바로 정주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영원법인데 이 노영원은 저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워크하우스입니다. 워크하우스. 지금 일하는 집이고 요새로 말하면 이제 시설입니다. 예. 이제 사람 수용한 시설에서 이제 일을 시키는 시설인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영국은 그 네덜란드와 무역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딱 보니까 네덜란드에 구비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비런. 이 구비런을 영어로 이제 암스하우스라고 하는데 암스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구비런을 시켜하면 노예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예. 예, 이제 구비련을 노예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보니까 이렇게 구비련이 있습니다. 구비련 있으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 영국의 경제학들이 보니까 이 구비련 제도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노예관법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예, 그렇다가 그 후에 이제 이 노예관법은 노예관 테스트법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관법은 뭐냐면은 또 노예관 테스트법은 뭐냐면요.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로부터 어떤 빈곤에 관련된 원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노여원에 들어가가지고 정해진 양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빈곤과 관련된 원조를 즉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여관이라는 그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정해진 양의 일을 해라. 그런 식의 법이 바로 노여관 법입니다. 그런데 그 노여관의 그 그냥 실상은 굉장히 비참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그 저작권 때문에 사진 같은 것을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보시면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거 쳐졌고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 그 올리버 그 트위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 이 영화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그 노여관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길버트법입니다. 이 길버트법의 길버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노여관인데 그 노여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이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선할 필요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회 개혁가인 이제 길버트가 노여관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빈곤층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노여관은 시설입니다. 시설. 요새 말로 하면 노여관은 이제 시설이고 요거와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예, 요거 그러니까 노역원은 이제 시설이고 이제 시설 밖에서 이렇게 시설이고 예, 지역사회인데 이 길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빈곤층이 이제
이 시설보다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살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 빈곤층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도 찾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자. 그런 식의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길버트법입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법에서는 원외구호가 이제 등장합니다. 원외구. 그러니까 시설에서 시설에다 제공하는 걸 갖다가 원내구라고 합니다. 원내구. 그러니까 내입니다. 원내. 그리고 이제 시설 밖,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그런 데서 그 시설 밖에서 제공하는 구를 갖다가 원외구입니다. 여기 원외. 그럼 이거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 원내구입니다. 원내. 예. 그래서 원내구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시설 그 안에서 제공하는 그 도움을 주는 것이고, 원외구는 시설 밖에서 주는 것, 즉 지역사회 같은 곳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원외구가 되겠습니다. 이 원외가 영어로 그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요새 우리가 등산복 같은 거 아웃도어라고 하죠. 아웃도어. 예. 아웃도어라고 이 원내를 갖다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우리가 인도 골프장이죠. 인도 골프장. 그래서 아웃도어, 인도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구호가 영어로 이제 릴리프입니다. 그래서 릴리프에 갖다가 구호 또는 구제라고 번역합니다. 구호 또는 구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빈곤을 이렇게 완화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회 구호, 원내 구호. 그래서 길버트 법은 이제 원회 구호를 이제 주장한 그런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스피넨랜드법입니다. 이 스피넨랜드법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피넨랜드법은 그 예전에 이제 빵값이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이 생활비에 근거해 가지고 임금을 보충해주는 성격을 지니는 소득 보조금을 제공한 제도가 바로 스피넨랜드법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은 역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거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빈곤법입니다. 이 신빈곤법은 신은 영어로 뉴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신빈곤법 또는 개정빈곤법이라고 해서 이 1834년에 제정되고 이 법은 또 중요한 또 의의를 가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 신빈곤법은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저기죠. 이 18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농업제품하고 산업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농업제품하고 공산품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 많이 변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이제 기계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니까 이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열 받으니까 막 기계와 공장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해공업이 이제 없어집니다. 간해공업이 없어지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 때는 그런 대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니까 자기가 어떤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동을 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간해공업이 없어지고 이제 어떤 공장에서 일하게 되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계의 부품처럼 되고 자기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1830년대 막 폭동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들은 이 좀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더 억압을 좀 해야 되겠다. 더 억압적인 이 빈곤법을 좀 더 억압스럽게 약간 깐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또는 한편으로선 빈곤층을 위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영국의 그 왕립 빈곤 구제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영국의 모든 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군은 우리가 군청할 때는 군입니다. 모든 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1834년에 신빈곤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빈곤법을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깐깐해진 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국가란 것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국가는 이제 그 일자리 제공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제 원외 구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이렇게 일을 못하거나 자녀가 있는 가부를 제하고 일할 수 있는 빈곤층한테는 원외 구호, 즉 지역사회에서 그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신빈곤법은 빈곤에 대해서 좀 깐깐한 그런 관점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 빈곤층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노역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그 현물 형태, 물건 형태로만 도움을 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빈곤법에서는 빈곤층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열등초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것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빈곤법에서는 열등 저하의 원칙 또는 열등 수구의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죠. 저 2자인가 아니 3장에서 그 같이 할 때 공평인가요? 공평 또는 형평이라고 하죠. 예. 공평인가? 형평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 저하의 원칙은 이 공평이나 형평의 그 원칙 그 형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데 열등 저하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가 빈곤층을 도와주는 국가가 이제 빈곤층을 도와주는 데 있어 도와주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빈곤층한테 이제 공짜로 이제 돈을 주는데 그런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 빈곤층이 최저임금보다 빈곤층한테 주는 돈이 더 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아니면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나는 그냥 그 뺑뺑이 치면서 일하는데 이 빈곤층들은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러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공평의 원칙이라는데 그래서 이 신빈곤법에서는 빈곤층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열등처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잠깐 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잠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으니까 말이 좀 빨라지네요.